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패권을 향해 질주하던 대한민국의 야심작 KF-21 보라매. 이 전투기는 아직 양산조차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국가들이 도입 의사를 밝히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최근 행보는 그 모든 협력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단순한 전투기 공동개발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고 50대 이상의 KF-21을 생산 단기에서 확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자 개발 파트너로서 모든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직접 한국 땅에서 KF-21 시제기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마치며 양국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미 수차례 약속을 어겼고 한국은 외교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 끝에 돌아온 것이 배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 오노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외무상 최선하와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국은 새로운 군사 협력 각서를 체결했고 이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 문제 중 하나인 북한과의 협력을 선택한 인도네시아의 결정은 사실상 한국은 아직 정전 상태, 즉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한국의 핵심 방산 파트너가 북한과 군사적 교류를 강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안보 그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인도네시아의 방산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특히 KF-21에 사용된 항전 장비와 엔진 시스템에는 미국산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인도받을 경우 이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이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비논리적인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을 핑계로 자신들의 군사적 도박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한국뿐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돌연 중국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중국산 전투기 J-10C를 42대나 구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공동개발 중인 KF-21 대신 중국제 전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결정이 불과 몇 달 만에 내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약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것입니다. 이 급작스러운 결정에 서방 각국은 경악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산 전투기를 격추시킨 모델을 인도네시아가 도입한다는 사실에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은 대중견제 전략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보라며 무기 수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시 방산 외교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서방 세계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낙인 찍혔습니다. 군사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 동맹을 벌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함께 출발했던 개발 파트너가 적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듯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 선택이 아니라 향후 KF-21 사업에서의 퇴출 가능성을 스스로 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눈은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행보는 단순한 전략 전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과의 약속을 저버린 군사적 배신으로 그 핵심에는 북한과의 새로운 군사협력 각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이 평양을 전격 방문해 북한 외무상 최선하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 문화, 스포츠 교류 확대를 위한 협정이라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군사기술 교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이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의 시제기를 직접 요청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즉각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KF-21 시제기에는 한국형 AES 레이더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한 F404 엔진, 그리고 미국의 핵심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이 시제기를 인도받은 뒤 기술적 세부사항을 북한이나 제3국에 제공한다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국제 군사 보안 위반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군사기술 확산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습니다.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며 제재를 피해왔고 최근에는 동남아를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손잡는 순간 KF-21에 포함된 기술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의 협력은 평화적 목적이며 군사기술 이전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KF-21 프로젝트에 자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승인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곧 인도네시아가 KF-21의 어떤 시제기도 인도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모순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중국에 접근하는 이중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과 서방을 기만하는 외교술이자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지분 미납 문제에도 인내심을 보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비의 20% 중 절반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기술 협력을 지속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조종사에게 KF-21 시험 비행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신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협정 체결로 그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졌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 기술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동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F-21에 적용된 스텔스 외피, 전자전 시스템, 항공용 데이터 링크 등은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의 결정체로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방산 전문가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중심으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가 이 기술을 북한에 넘긴다면 이는 한국의 안보를 넘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체계 전체를 흔드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황당한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그런 낭만적 해석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아직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북한은 여전히 유엔의 중대제재 대상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의도된 위험 감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손에 넣은 뒤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외교적 이익을 취하려는 이중 전략. 그러나 그 결과는 이미 예견된 실패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향해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한 협력국이 아닌 기술 유출 위험국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이라는 단어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중국산 전투기 도입이라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을 두고 중국의 젠텐시를 선택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중국으로부터 젠텐시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3조 원. 이는 기존에 도입하려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기종 변경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서방의 기술 체계에서 벗어나 중국 진영으로 기울었다는 데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를 공급하던 프랑스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국방 관계자는 우리의 기술을 활용하던 국가가 곧바로 경쟁국의 전투기를 들여온다면 향후 핵심 장비 지원이나 부품 공급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도입한다면 프랑스산 엔진, 레이더, 무장체계 유지보수가 필수인데 중국제 기체를 함께 운영할 경우 시스템 충돌과 보안 유출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서방 세계는 인도네시아의 방산 정책이 정치적 충동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라보어 정권이 들어선 뒤 인도네시아는 단기적인 정치 이익을 위해 전략적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관심을 이용해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젠텐시의 시험 비행단을 자카르타로 파견해 시범 비행을 선보였고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를 국가 적성취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목적은 단순한 전투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의 KF-21 사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외교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라는 중간 파트너를 통해
한국과 서방의 기술 정보를 간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었습니다. 젠텐시는 명목상 스텔스 전투기로 홍보되지만 실제 스텔스 성능은 KF-21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가격은 2배에 달해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이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과 정치적 보장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방산 계약에 1:1 금융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전투기 구매 비용의 70%를 중국개발은행이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한 조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도네시아를 중국 경제권에 묶어두는 함정이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반동 고속철도 건설로 중국에 54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 채무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방위산업마저 중국의 손에 넘기는 행위였습니다. 국제방산 전문가들은 젠10C의 도입이 인도네시아군의 전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러시아산 수호이, 미국산 F-16, 프랑스산 라팔 등 서로 다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전투기까지 추가된다면 조종사 훈련 체계, 정비 시스템, 무장 규격이 모두 뒤섞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젠텐시는 중국 내수용 모델의 수출형으로 중국군이 사용하는 고성능 레이더나 데이터 링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외형만 비슷한 절반짜리 전투기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전력의 다양화라 포장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결정이 KF-21 공동개발 계약의 근본을 흔든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기술 지원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전투기를 도입하면 한국은 더 이상 기술적 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방위사업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계약 이행 중단을 공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이미 미미해졌다. 그들이 빠지더라도 개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 오히려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자금과 기술력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단기적 이익을 위한 도박이자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군사 독립을 포기하는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아래서 얻는 무기는 많아질지 몰라도 그 대가로 잃게 될 것은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군사협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훨씬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심각한 부채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바로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고속철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랑하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열차로 2023년 10월 공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개통 시기에는 감출 수 없는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총 사업비 72억 달러 중 75%가 중국 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충당되었고 이자만 연간 1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철도 운행 수익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연간 매출은 1억 1천만 달러에 불과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고속철도 하나로 이미 중국 금융 시스템의 사슬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중국산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경제와 안보 모두를 동시에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노산 룰라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채무 조정을 위한 포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1:1로 프로젝트를 통해 각국의 인프라를 금융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처음에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이었지만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철도 기술과 함께 투명한 재정 조건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빠른 건설과 낮은 초기 비용을 내세워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저 비용은 장기 채무라는 형태로 인도네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이를 두고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진 빚 54억 달러를 전투기 구매 비용에서 상쇄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제공한 금융 지원이 젠10C 구매 계약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는 빚 대신 무기를 받는 구조로 경제적 의존을
군사적 의존으로 확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철도의 운행 수익은 대부분 중국 합작회사로 흘러가고 전투기 도입 계약 역시 중국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겉으로는 자국 산업발전이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군사자산이 외국 자본에 잠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 식민지화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공군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타국의 금융권에 안보를 맡기는 셈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매우 치밀합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금융과 인프라를 결합한 종합통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모델에 완전히 들어가면 향후 외교정책이나 방위계획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젠10C 전투기의 기술 지원, 부품 교체, 정비 인력까지 모두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공군은 독립적인 전력이 아니라 대리 전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한국은 이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부채 구조와 방산 계약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며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금융 지원을 통해 KF-21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계약 해지 및 참여 배제 절차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자국의 방산 자립을 포기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돈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돈이 자국의 주권을 얽매는 족쇄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제 의존이 군사 의존으로 확산되는 순간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독립된 군사 강국이 아니라 중국 전략의 부속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진정한 기술 자주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KF-21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외세의 의존 구조를 끊어내려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혼란스러운 행보를 그저 지켜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조용히 포스트 인도네시아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이 이탈하더라도 KF-21의 개발과 양산, 수출은 단 한 걸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KF-21의 생산 단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2024년 기준으로 KF-21의 양산 단가를 약 900억 원대로 확정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발표된 금액은 시장을 놀라게 할 만큼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KAI는 생산 라인을 전면 자동화했습니다. 기존 전투기 제조 방식에서는 수많은 인력이 리벳 하나하나를 수작업으로 조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제작 과정에는 최첨단 자동화 로봇이 투입되어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단 몇 시간 만에 조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전투기 자동 조립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F-35 생산 라인조차 하루 수십 대의 조립이 불가능한 반면 KAI는 한 달에 5대 이상의 KF-21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화는 단순히 속도만 높인 것이 아닙니다.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전투기의 내구성과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를 K-디펜스 3.0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시대를 넘어 기술력과 산업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생산 혁신의 또 다른 추금 부품 국산화입니다. KF-21에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중 70% 이상이 국내 기술로 대체되었습니다. 특히 전투기 조립용 특수 리벳, 항공용 복합 소재, 전자전 장비, 레이더 시스템 등은 과거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하던 품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부품의 정밀 가공 기술을 확보하며 GE의 F404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산 엔진 개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독자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2030년대 초까지 완전한 한국형 전투기 엔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사람의 심장과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자장비를 탑재해도 엔진이 자립하지 못하면 기술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안보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KF-21은 세계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대당 800억 원을 넘는 라팔, 500억 원 수준의 F-16V
그리고 터키의 칸과 비교하면 KF-21은 쌍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은 블록 1에서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고 블록 2에서는 공대지 임무까지 확대됩니다. 단일 플랫폼으로 다목적 전투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유지비를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여러 국가와 협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KF-21의 가격과 성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탈한다면 그 공백은 오히려 새로운 수출국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력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라인 자동화, 국산 부품화, 독자 엔진 개발이라는 세 축이 맞물리면서 한국은 세계 7대 항공기 제작국의 반열에 오를 준비를 끝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분명 뼈아픈 경험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자본이나 외교적 타협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독립형 방산국가로 도약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KF-21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이나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정밀 자동화와 국산 엔진으로 완성된 전투기. 그것이 바로 한국형 첨단 방산의 미래이며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이유입니다.